여러분, 혹시 겨울만 되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시리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박건우입니다. 30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70대에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80대에도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과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관리입니다. 겨울철 유독 무릎이 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통증을 줄이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 왜 겨울에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는 30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하루 함께하세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무릎 관절에는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완충 장치처럼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골이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마치 오래 신은 신발 밑창이 닳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때문에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자연스럽게 퇴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관절염을 앓으셨다면 여러분도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무릎을 다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위험합니다. 관절 부위 골절이나 인대 손상은 나중에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자주 하거나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하셨던 분,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의 무릎은 또래보다 훨씬 빨리 닳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다음 챕터에서 단계별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점점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의 증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초기 증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움직여야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뚝뚝 또는 퍽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약간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무릎 뒤편이 아파서 다리를 완전히 구부리기 어렵습니다. 쪼그려 앉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약간 붓는 느낌,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 지내십니다. 그러면 중기로 접어듭니다. 중기가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무릎이 불편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장시간 서 있기가 힘듭니다. 붓기가 자주 생기고 무릎을 만지면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날씨가 변하면 무릎이 더 아픕니다. 비가 오기 전이나 날씨가 추워지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2단계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말기로 갑니다. 말기가 되면 다리 모양이 변합니다. 흔히 O자 다리나 X자 다리라고 부르는 변형이 나타납니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짧은 거리도 걷기 어렵고 지팡이 없이는 외출이 힘들어집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무릎 통증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사실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겨울만 되면 무릎이 더 아플까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류 공급의 감소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합니다. 우리 몸은 중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말단 부위로 가는 혈액량을 줄이게 됩니다. 손끝과 발끝이 먼저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릎과 발목, 손가락 같은 관절 부위는 특히 혈류 공급이 줄어듭니다. 혈액이 줄어들면 관절 주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경직되고 통증에 더 민감해집니다. 마치 추운 날 손이 시리고 뻣뻣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압의 변화입니다. 겨울철에는 기압이 자주 변합니다. 날씨가 변할 때마다 기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반복합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부의 압력도 함께 변화합니다. 관절 안에는 관절액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가 팽창하면서 관절을 압박합니다. 이미 관절염으로 약해진 무릎은 이런 압력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이나 날씨가 변하기 전에 무릎이 먼저 아픈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자연스럽게 집안에만 있게 됩니다. 외출도 줄고 운동도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허벅지 뒤쪽 근육, 종아리 근육이 모두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원래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고 지지해 주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혼자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 특히 취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무릎, 발목, 손가락 관절은 보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어도 이 부위들은 차가운 공기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무릎은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라서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유독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이유를 아셨으니 해결 방법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구체적인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온에 신경 쓰세요.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무릎 보호대나 따뜻한 바지를 착용하세요. 요즘은 얇으면서도 보온이 잘 되는 기능성 무릎 보호대가 많습니다. 약국이나 의료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얇은 옷만 입지 마세요. 실내 온도가 따뜻하다고 해도 무릎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릎 담요나 레그워머를 활용하세요. 소파에 앉아 계실 때 무릎에 담요를 덮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잘 때 무릎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이불을 잘 덮으세요. 자는 동안 무릎이 차가워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뻣뻣하고 아픕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자세를 기억하세요.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에 가장 나쁩니다. 이 자세는 무릎의 체중의 7배에서 8배 압력을 가합니다. 청소를 할 때나 텃밭일을 할 때 이런 자세를 피하세요. 대신 낮은 의자를 사용하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청소 도구를 긴 것으로 바꿔서 서서 청소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쌀포대나 김장 배추처럼 무거운 것을 들면 무릎에 큰 부담이 갑니다. 가능하면 여러 번 나눠서 옮기거나 수레나 카트를 사용하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오를 때보다 훨씬 큽니다. 내려갈 때는 체중의 3배에서 4배 압력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내려가세요. 급하게 뛰어 내려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양반다리로 앉는 것도 피하세요. 바닥에 앉을 때는 방석을 깔고 다리를 앞으로 쭉 펴거나 옆으로 모아 앉으세요. 아니면 아예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주세요.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무릎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특히 보온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릎이 차갑게 느껴지신다면 당장 담요를 가져오세요. 그것이 무릎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춥다고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겨울철에 더 운동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관절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관절의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페달을 밟으세요. 처음에는 5분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너무 빠르게 하거나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안장 높이도 중요합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져서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정도로 안장을 조절하세요. 두 번째,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염 환자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시면 겨울에도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평영보다는 자유형이나 배영이 무릎에 더 좋습니다. 평영은 무릎을 많이 구부렸다 펴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30분 정도 수영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을 보호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양손으로 의자 옆을 가볍게 잡으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펴고 발끝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을 한쪽 다리당 10번씩 반복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5번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2주만 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조금씩 편해집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그날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 운동, 그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무릎을 지킵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체중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체중 1kg이 늘면 무릎이 받는 압력은 3배에서 4배 증가합니다. 만약 체중이 5kg 늘었다면 무릎은 15kg에서 20kg이 추가 부담을 받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이 압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체중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나가지 않게 되고 집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식사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게 됩니다. 명절이나 연말 모임도 많아집니다. 이럴 때 체중이 쉽게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식을 피하세요. 배가 80% 찰 때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20분 지나면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둘째, 따뜻한 차를 자주 드세요. 녹차,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따뜻한 차는 칼로리가 없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는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붓고 무릎에도 부담이 갑니다. 넷째, 간식을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호떡, 붕어빵, 군고구마 같은 간식이 생각납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체중이 늘어납니다.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소량 드세요. 다섯째, 매일 체중을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체중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제 환자분 중에 체중을 7kg 줄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고 오래 걷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체중 관리는 무릎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체중계를 꺼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체중을 재는 습관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무릎이 붓고 뻣뻣한 증상이 계속되면, 계단을 오를 때 퍽 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생기면, 무릎 뒤편이 아파서 구부리기 어려우면, 이럴 때는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초기에는 소염진 통제와 물리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염진 통제는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고, 물리치료는 관절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연골 보호 주사도 도움이 됩니다. 이 주사는 관절 내부의 윤활 성분을 보충해서 연골이 더 닳는 것을 막아줍니다.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맞으시면 됩니다. 중기 관절염에서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말기나 관절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에 관리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본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적절한 관리로 수술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겨울철 낙상을 조심하세요. 겨울에는 길이 미끄럽습니다. 눈이나 빙판길에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낙상으로 인대가 파열되거나 관절 내부에 골절이 생기면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신 후 관절염이 갑자기 심해진 분이 계십니다. 그 전까지는 약간의 통증만 있었는데 낙상 이후로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세요. 요즘은 밑창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겨울 신발이 많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팡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팡이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급하게 걷지 마세요. 특히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다음 버스를 타세요. 5분, 10분 기다리는 것이 낙상으로 인한 몇 달간의 고통보다 훨씬 낫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특히 그늘진 곳이나 건물 입구는 더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 낙상 한 번으로 지금까지 관리해온 무릎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겨울철 무릎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나이, 유전, 외상,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입니다. 둘째, 겨울에는 혈류 감소, 기압 변화, 활동량 감소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셋째, 보온에 신경 쓰고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하며 나쁜 자세를 피하고 체중을 관리하세요. 넷째,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참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겨울철 낙상을 조심하세요. 한 번의 사고가 관절염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서 10년 뒤에 몸을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한번 천천히 구부렸다 펴보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10번만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무릎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70대에도 산을 오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몸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관절입니다. 서고, 앉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동작에 무릎이 필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잘 관리하면 여러분은 10년 후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미래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겨울이 무섭지 않은 무릎, 계단이 두렵지 않은 무릎, 언제나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무릎.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겨울철 무릎 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온, 운동, 올바른 자세, 체중 관리, 조기 치료, 낙상 예방.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에 따뜻한 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10번만 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부모님, 친구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숨은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비밀 기대해주세요. 시니어 웰빙 스토리,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